케이아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기병대장으로 초반에 주어지는 기본 4성 캐릭터입니다. 몬드의 기본 4성 캐릭터라고 하면 엠버와 리사가 있는데 이 둘과 비교하면 케이아의 성능은 정말 매우 엄청 뛰어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객관적으로도 케이아는 자체적인 성능만 보면 같은 얼음 딜러인 로자리아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데, 그런데도 지금까지 종결 가이드를 제작하지 않은 이유는 그럼에도 실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케이아는 상시 가차에서만 나오는 캐릭터라서 운명의 자리를 돌파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은 데에 비해 운명의 자리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레벨링을 하고 스토리를 진행할 땐 괜찮은 가성비 캐릭터지만 성유물을 맞추고 조합을 신경 쓰는 단계에선 굳이 로자리아를 두고 케이아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근래 들어 케이아 가이드의 제작 요청이 많았으니 일단은 그렇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케이아의 이해도를 마구마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설명입니다. 일반 공격, 의전 검술, 그냥 평타입니다. 케이아가 초반부에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달리 사용할 만한 캐릭터가 없는 것도 있지만 평타 개수가 거의 최상위권에 가깝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서리 엄습, 냉기를 방출하여 얼음원소 피해를 줍니다. 말 그대로 전방에 냉기를 방출하는 스킬인데 쿨타임이 짧은 것 치고는 개수가 괜찮습니다. 전투에서도 꽤 도움이 되는 친구지만 케이아의 진가는 바다를 건널 때 드러납니다. 케이아의 빙판 지속시간이 쿨타임보다 길기 때문에 스태미나 소모 없이 바다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내심이 동반되어야 하는 행위라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살을 내는 윤무, 3개의 얼음 기둥을 소환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줍니다. 약간 향릉의 활용과 유사한 궁극기인데 별자리 부문에서 설명할 내용이지만 운명의 자리 2번을 돌파해야 그나마 실전성이 생깁니다. 개수만으로 따지면 성능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나기 때문에 명암 케이아를 딜링 용도로 사용하기엔 좀 많이 애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성, 냉혈의 검을 개방하면 이 스킬을 적 한 마리에게 명중할 때마다 케이아의 HP를 공격력의 15%만큼 회복합니다. 짤짤이 힐러도 사용하기 힘든 빈약한 특성이니 그다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체력이 낮은 초반부에는 쓸만할지도 모르는데 그 경우에는 공격력도 낮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군요. 특성, 빈연의 마음을 개방하면 이 스킬이 적을 빈결시킬 때 원소 입자를 추가로 드랍합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1차 패시브에 비하면 매우 핵심적이고 실전적인 효과입니다. 고돌파가 아닌 케이아의 궁극기는 원소너지 60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원소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막 엄청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패시브를 개방해야 궁극기의 사이클을 수월하게 돌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돌파 재료입니다. 서늘한 빙옥, 서리의 핵, 통통 연꽃, 골드 까마귀 휘장입니다. 서늘한 빙옥과 서리의 핵, 몬드에 위치하는 얼음나무를 잡으시면 됩니다. 핵을 부수는 것이 관건이니 불속성 캐릭터를 데려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통통 연꽃, 이게 통통 연꽃입니다. 연꽃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연못이나 호수 같은 물가에 주로 위치하며 샘물마을 근처에 호수가 파밍하기 좋습니다. 골드 까마귀 시장, 보물 사냥단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특성입니다. Q 이 순서로 찍으시면 됩니다. 케이아의 메커니즘상 보통 오프필더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스킬의 짧은 쿨타임은 딱히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허나 개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 이 스킬도 어느 정도는 레벨을 올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성층은 시문, 몬스터 재료는 골드 까마귀 휘장, 중앙보스 재료는 부풍의 영혼 상자입니다. 시문의 철학, 몬드에 위치하는 잊혀진 협곡 비경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획득 요일은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골드 까마귀 휘장, 평소 보물 사냥단을 많이 잡으셨다면 굳이 파밍할 일은 없을 겁니다. 부풍의 영혼 상자, 몬드의 중앙보스인 부풍의 왕랑을 잡으시면 됩니다. 왕랑 중앙보스는 레이저 전선임으로 완료하면 해방됩니다. 무기입니다. 안개를 가르는 회광, 얼음원소의 최상위 딜러인 아야카의 전용 무기인 만큼 케이아한테도 엄청난 효율을 보여주는 무기입니다. 다만 아야카와 달리 케이아는 평타로 원소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조은이나 베넷같이 평타의 원소 부여를 해줄 수 있는 친구와 함께 사용해야 회광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함결록, 치명타 확률 옵션과 HP에 비례한 공격력 증가 옵션으로 한성검 딜러라면 대부분이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의 대표주자입니다. 케이아는 얼음 속성 캐릭터라 얼음바람 성유물과 얼음 공명을 이용해서 치명타 확률을 확보하기 쉬운데 반함결록을 채용해서 높은 치명타 확률을 챙기고 시작하면 다채로운 성유물 세팅을 하는 것이 보다 쉬워집니다. 천공의 검, 원소 충전 효율 옵션에 치명타 확률을 제공합니다. 특히 원충은 전현 성유물과 시너지가 발휘되는데 이속과 공속, 그리고 평타 강공에 따른 추가 피해 효과는 케이아에게 쓸모있는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쓸 수는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래된 자유의 서약, 원소 마스터리 옵션은 케이아에게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빙결팟이 거의 강제되는 아야카와는 달리 케이아는 로자리아처럼 융의 파트로도 사용되니까요. 다이로크 등의 불 메인 딜러와 융의 조합으로 사용하면 나름 괜찮게 활용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사성 무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무기인 부식의 검과 한정 무기인 뒷골목의 섬광이 참 괜찮은데 방금 말했듯 이벤트 무기와 한정 무기인지라 당장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면 구할 방도가 없습니다. 아메노마 카게우치 카타나, 궁극기 위주의 서브 딜러인 케이아에게 아메노마가 제공하는 원소 에너지는 의미가 크죠. 또 아메노마는 기초 공격력이 꽤 낮은 대신 90레벨 기준 55%의 높은 공포를 제공하기 때문에 케이아에게 정말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조 무기라서 다른 무기보다 접근성이 높은 것도 엄청난 장점이죠. 강철 벌침. 역시나 서약과 동일하게 원소 마스터니 무기라 빙결 파티보다는 융해 파티에 어울립니다. KI의 원축만 신경 쓴다면 이론상 무기 효과의 무한 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명신검. 삼성 무기인 여명신검은 까다로운 조건을 가진 대신 높은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를 제공해주는 무기로 스킬과 궁극기만 쓰고 빠지는 서브 딜러로 운용할 땐 나름 괜찮게 활용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성유물입니다. 얼음 성유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효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빙결 파티에서 사용되는 빙결파 전용 성유물로 높은 치명타 확률 확보가 가능하기에 성유물과 무기에서 치명타 피해를 많이 가져오면 매우 강력한 딜링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얼음 4세트도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얼음과 왕실의 2세트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KIA 딜링의 핵심은 원소 폭발, 그러니 궁극기의 딜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곧 KIA의 성능을 올리는 일이 되니까요. 동일한 세팅이 종결 세팅으로 불리는 중원이 그런 것처럼 KIA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2세트 조합은 늘 얘기했듯 가성비에서도 큰 장점을 발휘하니 정말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저연의 기치. 궁극기 위주의 딜러라면 누구나가 채용이 가능한 성유물로 빙결 파시든 융해 파시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건 얼음왕실 2세트 조합도 동일하니 웬만해서는 굳이 저연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허나 KIA도 궁극기 위주의 서브 딜러인 만큼 그 효율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파밍한 저연이 있으시다면 채용해도 좋습니다. 원충시계, 얼음피 성배, 치아 왕관이 보편적입니다. 얼음 4세트를 채용했다면 치피 왕관을 채용하는 게 좋습니다. 종결 스펙도 성유물에 따라 달라지는데 얼음 4세트의 경우에는 치확 40에 치피 200, 그 외 다른 성유물은 치확 70에 치피 140, 그리고 성유물에 관계없이 원충 180을 챙겨주시면 종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별자리 돌파입니다. 1돌, 걸출한 혈통. 얼음 원소의 영향을 받은 적을 공격하면 평타와 강공의 치명타 확률이 15% 증가합니다. 체력검을 들고 중원과 함께 메인 딜러 KIA를 사용하면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편적인 서브 딜러 KIA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돌, 끝없는 서리춤. 궁극기가 지속되는 동안 적을 처치하면 지속시간이 2.5초 연장됩니다. 본래 지속시간이 8초라는 걸 생각하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DPS가 2배 가까이 오릅니다. KIA 궁극기는 쿨타임도 15초이기 때문에 지속시간이 15초까지 연장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4돌, 차가운 키스. KIA의 HP가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보호막을 생성합니다. 지속시간은 20초로 60초에 한 번씩 발동됩니다. 연비의 4돌과는 달리 다른 캐릭터한테 보호막을 줄 수 없고 오직 본인에게만 씌워지는 보호막이라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6돌, 회전하는 얼음. 궁극기의 얼음 기둥이 한 개 추가되고 원소 에너지를 15포인트 반환합니다. 이 돌이 없던 실전성을 생기게 해준다면 6돌은 KIA를 좋은 성능 픽으로 만들어줍니다. 총 DPS가 크게 상승하는 건 물론이고 본래 원충 180에서 190은 챙겨야 했던 것이 160 정도로도 충분하게끔 변화합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는 효과죠. 추천 파티입니다. KIA 국대 파티. 메인 딜러 없이도 끊임없이 스킬과 궁극기 사이클을 돌려 실전적인 파티 운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밸류가 높은 메인 딜러가 없으니 그만큼 파티원 개개인의 육성 중요도가 훨씬 올라가는 것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이루크 KIA. 형제 조합이죠. 다이루크는 보통 행추나 야랑과 함께 증발 파티로 운영되는데 다이루크 엄마를 부옵션으로 충분히 챙겼다면 KIA와의 융해 조합이 더 높은 고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이루크는 애초부터 짧은 쿨타임과 높은 궁극기 가동률로 지속딜에 특화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2돌 기준 궁극기 지속시간이 15초까지 늘어날 수 있는 KIA와의 궁합이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야카 KIA. 투딜 체제 아야카 파티라면 아로카쿠가 있는데 로자리아의 패시브가 제공하는 치명타 확률은 얼음 성유물을 채용하는 아야카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는 효과는 아닌지라 결국은 서브딜 쪽에 역할이 편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같은 얼음 원소 서브 딜러인 KIA가 그 역할을 충분히 소화하다 못해 경우에 따라서는 더 높은 포텐셜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KIA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